네, 태풍 쏠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반도는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긴장 속에 대비책을 세워놨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네,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태풍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알려지면서 아무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진로도 그렇고 세기도 그렇고 예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충청을 거쳐서 수도권을 완전히 훑은 다음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다 하면서 예보를 많이 했었고요. 네.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고 그만큼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진로를 틀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오른쪽으로 꺾은 건데요. 그러면서 호남에서 충청을 간 다음에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않고 강릉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세력 면에서도요. 이렇게 태풍이 내륙에 들어온 이후에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졌습니다. 제주를 지날 때마다 최대 풍속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는 상당한 피해를 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걸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조용히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세력이 약해진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분은 추후에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시마론이 있었는데요. 그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지와라 효과라고 이 실검에도 많이 뜬 건데요. 이제 일본인 기상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 태풍이 두 개가 가까이 있다면은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밀어내거나 합치기도 한다 이런 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쏠릭과 동시에 다른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더 땡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저희 기상청은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태풍 사이 거리가 좀 멀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태풍 오른쪽에 있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하지만 아까도 저희가 제주 쪽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위력이 상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라고 전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륙에 완전히 들어온 이후로는 좀 괜찮았는데요. 사실 이제 제주도와 전남 도민들한테 여쭤보면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바람이 너무 셌다. 저희 취재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한 바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기가 서귀포네요. 간판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유리창 파편도 많이 바닥에 나뒹굴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강풍 피해가 상당해 보인 것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짚어보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인명 사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명사고를 줄이는 게 어떤 재난대책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1명 실종에 2명이 부상입니다. 22일 저녁 제주인데요. 이때면은 이제 좀 본격적인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때 그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20, 30대 남녀 한 쌍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이었고요. 제주도민은 아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빠져나왔는데 이제 20대 여성은 현재까지 실종이 됐습니다. 사실 사고 직후에 수색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헬기를 띄운다거나 뭐 해군 함정을 보낸다거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했고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피해 보입니다. 집계도 이제부터 좀 진행이 될 텐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남과 제주 쪽에서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정전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제주와 전남에 집중이 됐는데요. 제주에서는 12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꺾이거나 가로수가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양식장 시설이 부서졌다는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됐고요. 전남 지역 보시면은 태풍 피해 신고는 한 200건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거나 하수관이 역류한다는 신고가 많았고요. 또 별도로 정전 피해 신고도 2만 6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사실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국에 걸쳐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너무 과한 대응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인터넷에 좀 서치를 해봤어요. 좀 반응이 어떤가 했더니 뭐 너무 이제 과하게 대응했다, 오버했다 기상청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를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시시각각 바꿨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6년 만에 한반도를 지난 태풍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정부 당국자들이나 예. 지자체 공무원들까지도 많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 안에 이제 태풍을 겪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이 많아서 일찍부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기본 방침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네. 대비는 많이 할수록 또 좋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군요. 태풍 쏠릭과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박효정 기자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